자, 네. 다음은 이제 전자책 만들 건데요. 전자책은 여기 캔바 들어가셔서 여기 돋보기에다가 영어로 이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북을 치면 전자책 템플릿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를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표님들이 그냥 디자인을 하셔도 돼요.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때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드는 거를 고르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버킷리스트, 뭐 드림보드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아까 그 책 제목으로 버킷리스트, 드림보드 이런 걸 찾아봤더니 같은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가급적이면 제목을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겹치지 않게 해주실 때 좀 직관적이고 쉬운 제목으로 해주시면 돼요. 직관적이고 쉽게.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만들려고요. 꿈재배. 어,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바라는 대로라는 제목도 있긴 한데, 꿈재배라고 했고, 이제 여기에는 그 제목, 이미지들 요소 같은 거는 자유롭게 바꿔주셔도 돼요.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를 정하는데, 목차는 지금 대표님들이 아마 정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목차를 정하신 분들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롤로그, 그다음에 이제 1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고 싶은 것, 이게 이제 그림이 3개였죠. 3개였는데 이거를 하나씩 넣을까 해요. 3개를 다 넣으셔도 되고 하나씩 넣으셔도 되는데 이걸 넣을 때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얘는 지금 4개짜리를 넣어서 이미지를 4개를 넣게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미지를 하나만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 사진 넣는 그리드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소로 들어가셔서 그리드 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드 하면은 이제 이런 이런 그리드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4개짜리를 고른 거고 또는 여기 요소에서 프레임 이런 걸 넣으면은 모두 보기 하면은 이게 다 구름, 하늘, 산 있는 게 이미지 넣을 수 있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이제 고르셔가지고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든다. 하트로 한번 해볼게요. 하트. 하트를 넣고, 저는 경제적 자유인 1억 명 만들기 이런 걸 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와볼게요. 그냥 복사를 다른 거네. 경제적 자유인 1억 명 만들기. 이제 얘가 이렇게 타이틀이 되고 여기에다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사람들 사진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하트 안에 들어가요. 또는 지금 대표님도 여기 만든 이미지 있잖아요. 이 썼던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거는 썼던 이미지들은 다 요소에서 가져오셨을 거예요. 근데 요소 말고, 이 사진은 지금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직접 찍은 사진을 여기에다 넣었다. 이거를 다시 찾는 방법은 캔바 왼쪽 메뉴에 업로드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대표님들이 썼던 이미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썼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썼던 이미지 중에서 업로드. 나는 이 이미지를 가져올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드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리드가 또 어, 프레임 프레임에서 약간 좀 이런 레트로 얘네들도 예쁘거든요.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버전에서 레트로도 좀 예쁘더라고요. 레트로에 들어가서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얘를 넣고 그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이 사진을 넣고 싶어. 그 사진을 넣고 그다음에 내용은 텍스트 그 일반 글 쓰실 때는 세 번째 거 약간의 부분 텍스트 추가를 넣으셔가지고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에필로그, 만약에 에필로그다. 이 전자책을 쓰면서 꿈을 이루는 것 같아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글을 가운데 정렬로 쓰실 거면 얘를 이렇게 맞춰놓고 쓰세요. 가운데에. 또는 나는 왼쪽 정렬로 할 거야 하시면 정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글을 클릭을 하시고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걔를 누르면 정렬이 왼쪽 한 번 누르면 가운데 한 번 더 누르면 왼쪽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정렬을 여기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렬은 왼쪽 정렬이나 가운데 정렬로 써주시는 게 좋은데 글의 내용이 많을 때에는 왼쪽 정렬이 깔끔해요. 글의 내용이 많지 않을 때에는 시처럼 가운데 해주시는 게 좋고 글의 내용이 많으면 왼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이제 글씨체에서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님들 고민하지 않게 글씨체 정해드릴게요. 글씨체는 얘를 글씨를 클릭하면은 상단에 이 숫자, 글꼴 크기 옆에 왼쪽에 글꼴 선택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210 도시락이나 다락방으로 선택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해요. 글을 여러 가지를, 긴 글을 읽을 때에는 다락방이나 아니면 도시락 이 둘 중에 하나가 글자 보기에 좀 편해요. 읽을 때. 예쁜 글자 말고 읽기에 편해야 되거든요. 전자책은. 그래서 뚠뚠이는 도시락이나 어떠세요? 뚠뚠이는? 뚠뚠이는 예쁜데 글 읽기가 불편해요. 뚱뚱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구분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이런 음, 디딤 고딕 이런 식으로 글자가 명확해서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다른 아, 글자체들은 네네네. 예쁜데 예쁜 것들은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디딤 고딕 210에 있는 글씨체들이 괜찮은데 이렇게 좀 반듯한 글자들. 네, 이제 디딤 고딕은 너무 딱딱해서 다락방이나 도시락을 했었거든요. 네, 보시고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여기서 고르셔서 하시고 글씨체는 글자 크기는 14로 해주세요. 14 정도에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82%예요. 얘를 100%로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작지가 않아요. 100%로 봤을 때. 그래서 글자 크기는 14로 해주세요. 14포인트. 14포인트로 하셔가지고 글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 캔바에서 글을 작성하는 거는 워드나 한글이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얘는 그냥 이미지처럼 글자를 넣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글자를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판권 페이지 넣고 그 다음에 공유해서 다운로드해서 파일 형식을 PDF로 바꿔서 PDF 어, 표준으로 할 거예요. 표준으로 해서 파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책을 등록을 할 거예요. 어쨌든 PDF는 그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이 하더라도 일단 이 내용은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채운 내용은 수요일 자정까지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하루에 2페이지 정도 쓰시면은 딱 적당해요. 자, 혹시 여기까지